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SK그룹의 투자 전문화사 SK스퀘어입니다. 여러 분석 보고서랑 최신 기사들을 좀 모아봤고요. 이게 2025년 11월 2일까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최신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이제 분사되어 나온 후에 특히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때문에 확 뜨면서 SK스퀘어 가치도 같이 좀 재평가받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흐름이 있죠. SK하이닉스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SK스퀘어라는 기업의 본질이 뭔지, 또 시장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통찰들,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저도 자료들을 쭉 보니까 SK스퀘어가 그냥 단순한 지주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AI나 반도체 생태계 확장,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또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게 눈에 띄는데요. 오늘 그래서 SK스퀘어의 매력적인 면 그리고 또 반대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들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K스퀘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SK스퀘어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1년 11월이었죠.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독립한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본사는 서울 중구에 있고요. 네, 핵심은 반도체 및 ICT 분야, 여기에 특화된 투자 전문 지주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지분이죠.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 20%에서 21% 사이 그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SK스퀘어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의 무려 83%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83%요? 와. 네, 그야말로 압도적인 비중이죠. 네, 포트폴리오 무게중심이 SK하이닉스에 확실히 쏠려 있군요. 그 외에도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어요. 뭐 11번가, 이커머스죠. 팀앤 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이고 원스토어, 엠마켓, 컨텐츠웨이브, OTT 이런 다양한 ICT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11번가는 SK플래닛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이 부분은 나중에 포트폴리오 재편 얘기할 때 좀 더 다뤄보죠. 네, 그게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투자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걸 텐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SK스퀘어는 스스로 투자 자체가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돈 굴리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산을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역, 그중에서도 AI 및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요. 아니면 팹리스,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이런 유망 기업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시야를 확 넓히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최근에 그 보안 자회사였던 SK실더스 매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꽤 큰 현금을 확보했죠. 네, 상당한 규모였죠. 이 자금을 발판 삼아서 이제 글로벌 유망 기술 기업들,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이랑 일본의 AI 반도체 기업 5곳에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투자 금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000억 원 얘기도 있고 200억 원 얘기도 있고 아마 집계 시점이나 방식 차이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중요한 건 해외 투자를 전담하려고 TG스퀘어라는 별도 법인까지 세웠다는 거. 그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투자 활동과 맞물려서 꼭 봐야 할 중요한 전략이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SK 실더스 매각도 그렇고 그 전에 인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매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결정된 11번가 매각까지 이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비핵심 자산을 좀 과감히 정리하고 회사의 역량을 AI하고 반도체, 이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투자나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무 상태가 튼튼해야 할 텐데요. 그 점은 어떤가요? 여기가 사실 좀 놀랍던데요. 네, 그 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자료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총 자산 245조 원 중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91%가 넘어요. 와, 91%요?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고작 11.93%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평균 부채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98.62%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치죠.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해도 1조 원이 넘고요. 기업 신용등급 역시 AA로 아주 우수합니다. 이런 재무 건전성이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도 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죠. 정말 든든한 기반이네요. 그런데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약간 좀 숨고르기 이런 느낌이 있던데요. 매출은 한 4조 6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94%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011억 원으로 한 15.2% 줄었고 순이익도 1조 4,471억 원으로 10% 넘게 감소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기 실적만 보면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2024년하고 2025년 초반에 SK스퀘어 실적은 그야말로 기록적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났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는 매출이 약 1조 9천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3조 9천억 원, 순이익도 3조 6천억 원을 넘었어요. 와,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크네요. 네, 이게 지분법 이익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 1조 6천억 원, 순이익 1조 6천억 원 이상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군요. 그 배경에는 역시 SK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이 결정적이고 11번가나 티맵 같은 다른 자회사들 손실폭이 좀 줄어든 것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되죠. 맞습니다. 저는 2025년 연간 매출을 한 4조 5천억 원 정도로 보기도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투자 전문 회사의 특성상 보유 자산 가치 변동이나 배당금 수입에 따라서 분기별 실적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분기 실적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추세, 그리고 혈신 자산인 SK 하이닉스의 가치 변화, 또 회사의 전략 방향성, 이걸 함께 고려하는 게 SK스퀘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돈도 잘 버는 회사인데 왜 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여기가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SK스퀘어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또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면 21.70%나 돼요. 21.7%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업종 평균이 3.73%니까 비교가 안 되죠.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 보여주는 건데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PER, 주가 수익 비율은 6.63배에 불과해요. 6.6배요? 네,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업종 평균 22.31배보다 훨씬 낮죠. 와,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 ROE는 최상급인데 시장의 가격표, PER는 너무 짜다, 이 말이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회인 건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주회사 할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K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특히 SK 하이닉스 실제 가치를 다 합친 것, 이걸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회사 주가가 현저히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통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경향 때문이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1.70배로 업종 평균 1.36배보다 다소 높다는 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이건 SK스퀘어가 보유한 자산 자체의 가치는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아직 주가에는 충분히 녹아들지 못했다는 걸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지주사 할인 해소 노력이 SK스퀘어에게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2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결정.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시장에다 대고 우리 회사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적극적인 주주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관건은 경영진이 이 숨겨진 가치를 어떻게 주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 가치를 얘기할 때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회사, 자회사를 넘어서 거의 뭐랄까 AI 시대의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있잖아요. 이게 지금 AI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 GPU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HBM 없이는 고성능 AI 칩도 없으니까요. 진짜 중요하죠. 바로 그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주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SK 하이닉스 실적은 극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곧바로 SK 스퀘어의 순자산 가치, NAV 증가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성장, SK 하이닉스 성장, SK 스퀘어 가치 상승 이런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즉, SK스퀘어는 글로벌 AI 하드웨어 혁신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아주 독특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연들해서 보니까 SK 스퀘어가 그냥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AI 기술 패권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움직임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9월 중순부터 한 달 반 정도 막 무섭게 오르더니 10월 말에는 32만 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세였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이틀 동안 확 빠지면서 10월 31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26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7% 넘게 빠진 거죠. 이 급변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급락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특정한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단기간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자료 같은 걸 보면 급락하긴 했지만 주가가 여전히 주요 이동 평균선들 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기관은 22만 주 넘게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9만 5천 주, 12만 주 이상 순매수했더라고요. 서로 좀 다른 생각을 한 거네요. 네, 엇갈린 거죠. 시장에서는 여전히 SK 스퀘어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나 AI 반도체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몇몇 자료에서는 기술적 지지선으로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아니면 좀 더 조정이 깊어지면 22만 원 부근 이런 가격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디까지나 그냥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거, 저희가 특정 가격의 매수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SK 스퀘어 역시 여러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과 또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아까 강점으로도 얘기했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입니다. 이게 분명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반도체 시장 업황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HBM 경쟁 환경이 확 심화된다거나 하면 SK스퀘어 실적과 기업 가치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면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자회사들 실적 부진도 계속 좀 발목을 잡았던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11번가나 팀앤모빌리티 같은 비상장 자회사들의 지속적인 손실은 SK스퀘어 전체 수익성을 좀 갉아먹는 요인이었죠. 네, 부담을 좀 덜었죠. 그 매각 결정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잡음이나 불확실성 자체도 투자 심리에는 좀 안 좋게 작용했고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분석에서는 수익성 전환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큰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 흐름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아, 이익의 질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기업의 실제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보이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주가의 높은 변동성 자체도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비중이 한 34% 정도로 꽤 높은 편인데 이분들이 대규모로 사거나 팔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매각되긴 했지만 자회사였던 SK 실더스에서 해킹 사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보안 이슈는 그룹 전체의 평판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고려해야죠. 또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팔리서 캐피털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주주 환원 조치나 심지어 경영 방식 변화까지 요구하면서 경영진을 압박하는 상황, 이런 것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은 이런 긍정적인 면과 잠재적인 위험들을 다 고려했을 때 SK스퀘어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분야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SK스퀘어 스스로도 아주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죠. 2025년까지 순자산 가치 NAV를 현재 약 3배 수준인 75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건데요. 75조 원이요? 와,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AI 인프라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고도화하고 SK 쉴더스 매각 대금 같은 걸 활용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기술 기업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게 일회성이 아닐 거라는 기대가 높더라고요. 2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시장의 기대가 크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경영에도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2040년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탄소 중립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SK스퀘어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SK 하이닉스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기반으로 AI 시대를 딱 정조준하는 투자 전문 회사로서의 면모, 또 흔들림 없는 재무 안정성, 그리고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그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여전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저평가의 딜레마, 이것도 참 흥미로웠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하는 구조적인 과제, 또 11번가 매각 이후에 남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문제,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라는 외부 환경 요인 등등 풀어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앞으로 SK스퀘어가 계획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편이나 신규 투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그 성과를 증명해내느냐, 이게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SK스퀘어라는 기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또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이나 관련 산업 정책 혹은 국가 간 무역 관계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넘어서서 SK스퀘어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기업 가치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과정 또한 의미 있는 지적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정학적 변수는 항상 예측 불가능성의 영역이니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